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 강의 시작할 때마다 제가 그 음소거 하시고 확인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도 그 소리 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소리만 듣고는, 알면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 방법은 이렇게 강의 중에 이렇게 이 소리가 들리고 나오면 이렇게 채팅창에 써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음소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저는 안 들리니까 그게 없는 줄 알고 쭉 진행했는데, 편집해서 보니까 많이들 다 들어와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다음 오늘은 제가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기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성공시키려면, 그래서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기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이 추세에 대한 판단이다. 이 얘기를 했죠. 이 추세. 이 추세에 대한 판단인데, 그 추세가 뭐냐? 이 추세를 잘 아셔야 되고, 이 추세가 뭐냐? 그래서 추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주가의 어떤 방향,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요 방향. 그래서 방향을 알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이제 방향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방향에 따라서 그 힘의 세기, 이 방향과 힘의 세기를, 이것을 이제 이렇게 어떤 뭐 그걸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로서 이제 그런 방향을 판단하고,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고 방향을 판단을 해야 돼. 판단. 이게 주가의 방향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이게 어렵죠,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주가의 방향, 그 주가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경우죠.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이렇게 어떤 박스권, 되겠죠. 박스권에서 횡보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하거나, 이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게 상승이나 하락이나 횡보,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그 추세는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추세를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지지가 뭐고 저항이 뭐고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추세를 우리가 판단해 가려면 이 지지가 뭐고 저항이 뭐고,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선을 그어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그고 다시 지우면 되시니까 그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그어보세요. 그래서 추세선을 긋는 거 보면, 그 차트를 보시는 분이 이게 추세선을 긋는 거 보면은 그분이 아, 차트를 잘 아는구나 모르는가는 추세선 긋는 것만 봐도 딱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추세선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 추세선은 어떤 투자자가, 그 차트를 본 어떤 투자자가 추세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추세선이 여러 가지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추세선을 그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추세선을 자꾸 그려보면서 본인들이 신뢰도가 높은 그런 추세선을 찾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가 뭐고 추세선을 어떻게 긋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이제 단계 알아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세를 알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종목, 아까도 제가 했잖아요. 그 종목인데 어떤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 최근 들어서 좋은 종목, 2023년도에 들어서 최고 좋은 종목이 뭐냐? 그게 에코프로죠. 2023년도 들어서 가지고 아직 2023년도가 이제 상반기, 2023년도가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다 안 지나갔어도 그 지금까지만 봐도 2023년도에 제일로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냐 물어보면 뭐 누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다 에코프로. 그것은. 자, 그러나 이제 그런 에코프로 같은 좋은 종목을 저기 바닥권, 아니면 바닥권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무릎 근처라도 찾아내는 사람이
대한민국 투자 중에 몇 명이나 몇 프로나 있을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종목이란 것은 여기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생로병사, 그렇죠? 우리가 사이클, 제가 전에도 사이클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에도 사이클이 있다, 사이클. 이 종목에도 이렇게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생로병사가 있는데, 결국은 사이클, 여기서 이게 생과 사가 있다.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종목이 쭉 오를 때, 그러니까 어떤 추세를 가지고 쭉 오를 때, 그래서 결국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이게 앞으로, 이제 에코프루처럼 이렇게 몇 배 오른 다음에, 에코프루가 좋은 종목이란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 이렇게 몇 배 오르고 나면. 근데 지금 사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몇 배 오르고 나면. 그러니까 몇 배 오르기 전에, 몇 배 오르기 전에, 한두 배 올랐더라도 거기서 몇 배를 더 갈 수가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목이라는 것은 그 개인들이 좋은 종목을 이렇게 베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자꾸 싸게 살려니까. 싸게 살려니까 그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못 사는 거예요. 베팅을 못 한다. 근데 저희가 그 2,500개 종목 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은 없다. 에코풀 같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 비싸다는 얘기죠. 그죠? 보세요. 그 에코풀, 그 액면가, 제가 있는 액면가 대비 계산해 보면 다 비싸죠. 싼 종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란 것은 이 종목을 가지고 개인들은 그냥 샀다 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종목을 그냥 샀다가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투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가지고 크든 작든 수익을 만들어 내려면, 하다못해 플러스 10% 수익이라도 만들어 내려면 이 종목을 가지고 본인들이 뭘 해야 되냐, 이 종목을 가지고 그냥 샀다가 팔다 이게 아니고,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게 아니고,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건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샀다 파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이 동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업이라는 건 뭐예요? 동업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게 동업이라는 것은 내가 해서 1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혼자는 못 한다. 그럼 둘이씩 이렇게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러면 그죠? 혼자서는 1억을 운는데, 1억이라면 좀 그렇고 해서 한 10억짜리 동업을 한다. 그러면 혼자서 10억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억, 5억 이렇게 5억, 5억 이렇게 반반 나눠서 둘이서 합쳐 가지고 오면 이게 동업이잖아요. 동업. 이게 동업이라는 건 뭐예요? 동업이라는 것은 각자 이 사업 자금을 냈다는 얘기죠. 사업 자금. 그죠? 이 5억, 5억이 이 사업 자금이잖아요. 사업 자금. 그죠? 사업 자금을 이렇게 반반 돼서, 그래서 시작부터 해서 그 사업을 끝을 낼 때까지 뭐 폐업을 하든 남한테 넘기든 나중에 프리미엄 받고 넘기든 아니면 뭐 원가에 넘기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동업인데, 우리가 종목을 사가지고 이걸 관리를 해서 판 다음에 어떤 수익을 내고 팔아서 성공을 시키려면 이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이 종목을 잘 고른다는 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이 종목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추세를 얘기할 때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목 중에서도 이왕이면 이게 좋은 종목을 가지고 동업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그 좋은 종목이라는 거 뭐냐?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추세로 얘기하면 앞으로 미래에 상승 추세로 갈 종목이죠. 미래의 상승 추세로 갈 종목이 이게 좋은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어떤 바닥권을 만든 다음에
쫙 출발해서 이런 제가 이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 저점을 쭉 높이면서 저점이 높아져 가니까 고점도 높아져 가는 거죠. 이러면서 요게 좋은 종목이라는 게 계속해서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종목도 이게 추세가 끝이 나면 이게 한 번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한 번 개인들이 이게 착각하는 게, 한 번 좋은 종목이면 영원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매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종목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영원히 좋은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막 그 종목을 사서 삼성전자 같은 걸 저기 있잖아요. 20년 전에 사가지고 요것을 막 20년, 30년 쭉, 그것도 내가 어떤 판단이 있어야 이렇게 들고 오는 거지. 그냥 삼성전자니까 이렇게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20년 전에 어떤 조건인가를 보고 그 조건을 통해서 이게 내가 20년, 30년 들고 갈 수도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 그 20년, 30년 동안 삼성전자 종목을 가지고 내가 동업을 해도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 어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들고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그 상승 추세 속에 있을 때, 상승 추세 중에 있을 때가 좋은 종목인 거고, 근데 이 상승 추세라는 게 이렇게 계속 가진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 상승 추세가 끝이 난다는 거죠. 끝이. 그래서 상승 추세의 끝이 어디냐, 이 판단이 중요하죠. 이것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상승 추세의 이 끝이 어디냐. 그래서 여기 상승 추세의 끝,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죠. 대충 보면 여기가 끝부분이죠. 여기가 제가 얘기하는 고점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고점권을 지나가게 되면 이게 상승 추세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대가 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동업을 해서는 안 되는 종목.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이 제가 카카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게 카카오라는 종목이 2만 원대부터 17만 원까지 갈 때,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있을 때는 동업하기에 아주 좋은 종목이지만, 그렇지만 17만 원,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거기에서 고점권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가 끝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동업을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죠.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이게 상승 추세 속에 있을 때 그게 좋은 종목인 거고, 상승 추세가 끝이 나면 그게 좋은 종목이었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 끝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좋은 종목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돼서 그 추세를 판단할 수 있어야, 어떤 종목을 보고 추세를 판단하는데, 그럼 뭘 보고 추세를 판단할 거냐, 그게 차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상승 추세를 판단을 해서, 그것도 상승 추세를 판단해서 사업을 길게 하려면 그죠? 여기서 판단하면 이미 늦은 거고, 이 중간에서 판단하면 그래도 이만큼의 폭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판단하는데 이왕이면 요 근처에서 상승 추세를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이게. 그 많은 개인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갈지 안 갈지를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을 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계속 선을 그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직 지금 막 그래서 막 5천을 가고 막 1억을 간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저기 아래에 있을 때부터 2천, 3천, 4천 있을 때부터 제가 추세선을 계속 그어드리고 있잖아요. 자, 자, 이게 또 보시면 이게 딱 에코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이게 좋은 종목 이왕이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이 동업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언제 동업자가 될 거냐는 얘기죠.
근데 개인들은 이렇게 오르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응? 왜 이만큼 올랐다니? 에코프를 여기 살아보니까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그 멍하니 있다가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도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응? 이제 다 올라갔겠지. 그죠? 여기도 살아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왜 못 사는 거예요? 다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여기 이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그죠? 멍 때리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인데 멍 때리고 있다. 왜 멍 때리고 있어요? 판단이 안 서니까 그렇죠. 그 왜 판단이 안 서요? 본인들이 추세에 대한 판단을 못 하니까. 그죠? 가봐야 한다는 얘기죠. 가보면 여기 꼭지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멍 때리고 있어요. 여기 올라가도 멍 때리고 있고, 여기 올라가도 멍언이 있고, 여기 올라가도 멍언이 있고, 여기 올라가도 멍언이 있고, 응? 그러다가 이제 몇 배 오르면, 이게 에코프로 같으면 이제 막 제가 살아보는 가격에서 막 두 배, 세 배 오르고 나면, 그죠? 50만 원, 60만 원 되면, 그죠? 그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고점 찍고 내려오면 이제 여기 이런 데는 계속 멍하니 있으라고 못 사다가 좀 빨리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데서 사는 거고 좀 이제 못 사는 여기도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런 데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제가 있는 반등 이렇게 내려오는 반등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중에는 못 사고 이렇게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그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수많은 개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왜 여기는 왜 사는 거예요? 이때는 왜 못 사고 이때는 왜 멍하고 있다가 못 사고 이게 내려올 때 사냐 내려올 때 이제 여기 반대예요. 이게 내려오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내려오면 여기 또 사 여기서 그래가지고 왜 사요? 여기서 또 올라갈 거다. 지금은 안 올라가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갈 거다. 언젠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사는 거죠. 갖고 또 여기 내려오면은 또 이만큼 싸졌으니까, 싸졌으니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싸졌으니까 또 여기 사면서 또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렇게 사는 거고,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은 이런 게 좋은 종목. 이게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이게 같은 종목이죠.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이때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보다는 이때가 더 좋다고. 이 반대죠, 반대. 대부분 개인들이 그렇죠. 대부분 개인들 여기 이렇게 막 두 배, 세 배 올라갈 때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그 나중에 고점 찍고 내려오면 그죠? 그러면 그때 이게 싸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면서 그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근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이게 한동안 안 올라가죠. 자, 이건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지금 이렇게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매수를 하려면 최소한도 요쯤에선 사야죠. 아무리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요쯤에는 사야 되는데 왜 이런 데서 못 사고 뭐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 사냐? 그게 바로 이 추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추세 판단을 못 하니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왜 나쁜 타이밍에 매수를 하냐. 매수 타이밍으로서 나쁜 매수 타이밍, 좋은 매수 타이밍을 다 놔두고 가장 나쁜 매수 타이밍에서 사느냐, 아니죠, 그게. 그게 바로 이 추세에 대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일단 어떤 종목을 사서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일단은 가장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 추세에 대한 판단이에요. 추세에 대한 판단을 자꾸 해봐야죠.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추세에 대한 판단을 자꾸 해봐야죠. 자, 그 추세라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하면 결국 이 추세는 어떤 방향을 얘기한다. 음. 방향은 결국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힘, 제가 있죠 힘이 중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제가 이게 좀 차트를 통해서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트를 통해서 자꾸 뭔가를 느껴야 된다. 그 뭘 느껴야 되냐? 이 힘을 느껴야 돼, 힘을. 이게 차트를 딱 보면 이 종목이 지금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이걸 딱 느껴야 돼요, 보면서. 이게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보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딱 보면, 저기, 10만원, 20만원 있을 때,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했듯이. 20만원, 25만원 있을 때, 에코프로라는 차트를 보고 힘을 느꼈으면, 베팅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힘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감각인데, 그게 보면, 그래서, 어떤 시장이나 이 추세라는 것은 결국 추세가 뭐냐는 얘기. 추세라는 것은 결국 이 힘이에요. 힘. 이 세라는 게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힘이잖아요. 힘. 추세. 그 나아가는 힘이잖아요. 추세. 그 밀고 나가는 힘. 이제 추세가 그렇죠? 그래서 추세가 어떤 시장의 추세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얘기하는 코스피, 코스닥, 또 비트코인 이 시장의 어떤 추세, 시장의 어떤 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그 지난주에 그 RSI 가지고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이나 아니면 주가 그래서 종목의 어떤 가격이 움직여가는 어떤 방향 플러스 어떤 힘 그죠? 방향 플러스 힘을 그것을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것을 실전을 통해서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량주 가지고도 해보고 개별주 가지고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해석을 할 때도 제가 그 모든 종목을 다 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특징적인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나 힘에서 뭔가 이렇게 수강생분들 저도 그렇고요. 어떤 그 종목을 통해서 어떤 힘이든 방향이든 느끼는데 어떤 그 아무튼 좋은 어떤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선택해서 이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막그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저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래도 이러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봐두면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훈련이 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승 추세,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는 것은 이제 추세선을 그으면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던 저점. 이게 저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니까 고점이 올라가는 이게 상승 추세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는 반대죠. 하락 추세는 제가 있죠. 하락 추세는 이게 고점이 내려가는 거다. 여기 고점, 이게 고점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 저점도 내려간다. 이게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앞으로 상승 추세로 갈 종목이 좋은 종목인 거고 우리가 안 좋은 종목이다. 이게 종목으로서 나쁜 종목,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종목, 한 주도 사서는 안 되는 종목이 앞으로 이게 하락 추세로 갈 종목이다. 하락 추세로 갈 종목 같으면 이게 한 주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하락 추세. 싸다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비싸더라도 에코프루처럼 비싸더라도 그 한 배, 두 배 이렇게 거의 1.5배가 올랐더라도 이게 상승 추세로 갈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러면 베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행보 추세라는 것은 결국은 상승 추세,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 추세 중에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 추세 중에 이게 이제 저점, 고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추세 중에는 전반적으로 결국은 세 있잖아요. 새가 매도세보다 강하다는 얘기죠.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니까 그 추세를 쭉 이렇게 상승으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다는 뜻이고
하락 추세로 만들어진다는 반대가 되겠죠. 하락 추세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락 추세 중에 내내 보면은 반대로 이때는 이제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야 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매수세가 강할 거냐, 매도세가 강할 거냐. 그건 무슨 근거로 그러냐.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차트로 판단하든 아니면 어떤 그 뭐 경제지표로 판단하든 아니면 제가 얘기한 어떤 수급으로 판단하든 그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 앞으로 매수세가 강할 거냐, 매도세가 강할 거냐, 이걸 판단하는데, 결국 뭘 보고 판단할 거냐, 얘기죠. 그래서, 그 행보를 이룬다는 얘기는, 행보 추세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추세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추세. 추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가는 것도 아닌데, 이제 굳이 얘기하면 행보 추세라는 것은 이 매도세하고 왜 행보 추세가 변하냐. 이 매도세하고 매수세가 엇비슷하다는 거죠. 똑같진 않더라도 엇비슷하다. 매도세하고 매수세가 균형을 이루고 엇비슷하니까 그러니까 행보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RSI 설명드릴 때도 그 얘기를 제가 쭉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추세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그 추세는 상당 기간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지금 에코프로가 그런 거예요. 에코프로가 한번 상승 추세가 쫙 만들어지니까 그래도 지금 몇 개월 동안, 그죠? 몇 개월 동안 그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 추세가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대장주 얘기한 거예요. 대장주가 한번 대장주를 하면 그만큼 추세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장주가 왜 대장주냐? 그 많은 종목 중에서 그 테마주가 됐던 그 업종이 됐던 거기에서 가장 추세가 강하다는 얘기죠. 추세가 강하다.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추세가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세력의 매수가 됐든 개인의 매수가 됐든 매수세가 강하다. 그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니까, 그래서 한 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상당 기간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상승 추세 중에 있는 종목은 섣불리 팔면 안 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승 추세 중에 있는 종목은 섣불리 팔면 안 되고, 결국 그 추세의 어떤 고점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것을 잘 판단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빨리빨리 팔면 안 되고, 결국 추세가 고점권에서 끝날 때까지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래서 한 번 형성된 추세는 상당 기간, 최소한도 몇 개월은 얘기죠. 몇 개월은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물리학에서 이걸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다. 그렇죠? 관성의 법칙. 그 뉴턴 일법칙에서 그 F는 이꼴 ma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F는 이꼴 ma 이것이 이 힘이죠. 힘이 이 관성이 그래서 한 번 올라가려고, 이죠? 한 번 올라가려고 추세를 잡은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하락하려고 방향을 잡은 것은 이게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 이게 관성이죠. 관성. 그리고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종목은 또 그 박스권을 한동안 유지한다. 근데 이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어떤 한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이 상승 추세하고 하락 추세하고 횡보 추세를 놓고 보면 한 종목이 반드시 어떤 게 상승 추세가 있으면 하락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 횡보 추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 이 기간 있잖아요. 이 기간, 상승 추세 기간이나 하락 추세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 기간, 상승 추세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하락 추세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대부분 종목들이 어떤 기간이 기냐면 횡보 추세 기간이 길어요. 횡보 추세. 그러니까 박스권에 있는 기간이 길다. 박스권에. 이게 고점권에 가서 박스권의 행보 추세가 길 수는 없고,
대부분 하락을 하고 나서 하락 추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이 되면 요 기간이 상당히 긴다. 이게 종목에 따라서는 횡보하는 요 구간이 몇 년도 될 수가 있다. 5년도 될 수가 있고 10년도 될 수가 있고 우량주 같으면 제가 그래서 포스코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포스코가 저기 80만 원 갔다가 하락 추세로 내려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요 사이로 쭉 있었던 게 거의 한 14년을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의 어떤 사이클을 어떤 종목에 아까 했잖아요. 생과 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종목에 그 종목의 생과 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상승하는 그 추세 기간도 생각처럼 그렇게 길지가 않고 하락하는 추세 기간도 그 생각처럼 길지가 않다. 그렇지만 횡보하는 기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횡보하는 종목 중에서 그 상승 추세로 갈 종목을 이제 찾아내는 게 이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승 추세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로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그러면 이렇게 보면 1, 2, 3, 4 이렇게 한 4개월, 5개월에 걸쳐서 한 5개월 만에 한 4배. 그렇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면은 그렇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게 2, 3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게 지금 상승 추세로 딱 방향을 잡으니까 그렇죠? 한 3, 4개월 만에 10만 원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배를 지금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상승 추세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죠. 하락 추세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그죠 상승 추세가 끝나고 나서 하락 추세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그러면 한, 둘, 셋, 넷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렇게 방향을 이제 추세를 하락으로 이렇게 잡으니까 그러니까 5개월 만에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나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5개월 만에 이렇게 그래서 그 상승하는 추세 기간도 그렇게 생각처럼 길지가 않고 하락하는 추세 기간도 생각처럼 길지가 않은데 오히려 종목에 따라서 잘 보면 긴 기간이 뭐냐면 이게 횡보하는 기간이에요. 횡보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그건 어떤 종목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상승 추세 가기 전에는 오랫동안 횡보 구간에 있었잖아요. 보시면 그 횡보 추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횡보 기간은 이제 길어진다는 얘기죠. 1, 2, 3, 4, 5, 6, 7.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죠. 이게 박스권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제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는 아까 종목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5개월은 끝이 나는데, 이제 되게 그래요. 우량주들 같은 경우 보면은 상승 추세가 오래 갈 것 같지만 보통 제가 얘기한 거예요. 보면 상승도 하락도 보면 몇 개월이면 끝난다. 그렇지만 횡보하는 기간은 몇 년이 될 수가 있어요. 횡보하는 기간. 그래서 어떤 추세가 횡보 추세로 접어들면 그 이제 우리가 박스권에서 등락을 한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RSI가 제가 잘 만든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종목도 박스권 했을 때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데 이제 보면은 통상 보면 이 횡보 요 추세 기간 있잖아요. 횡보 기간. 횡보 추세 기간이 길다. 보통은 이게 몇 년씩 걸린다. 몇 년씩. 몇 년씩. 그러니까 이런 걸 추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래서 횡보 추세 중에 있는 어떤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서 상승 추세로 돌아갈 때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냐. 그럼 뭘 보고 판단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RSI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앞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세를 이해를 할 때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지지라는 게 뭐고, 이 저항이라는 게 뭔지, 이 지지와 저항,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을 아셔야 되는데, 자, 상승 추세라고 해도 이렇게 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상승추세로 갈 때 이게 어떤 채널을 타고 간다. 채널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추세선을 그을 때는 이렇게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점을 잇는 이 추세선도 중요하고 이 고점을 잇는 이 추세선도 중요해요.
이 고점을 잇는 추세선 양쪽.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지지가 더 중요한데, 여기에서 지지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내려온다는 것은, 여기서 내려온다는 것은 이게 왜 내려와? 이게 매도세가 강하니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이 여기 맞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하니까,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내려오냐? 이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어떤 종목이 왜 내려오냐? 그 답을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팔려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많으니까 내려가는 거죠. 지금 아파트 값이 왜 내려가냐? 팔려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많으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갔냐? 반대죠.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저기에서 막 7천만 원, 8천만 원 갈 때 왜 올라갔냐? 7천만 원. 간단해요.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올라간 거고. 그럼 8천만 원 갔던 게 왜 2천만 원까지 떨어졌냐? 그럼 반대죠.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8천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는 살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살려는 사람보다는 팔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게 개인이 됐든 세력이 됐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세가 더 매수세보다 크니까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그런데 또 여기서 어떤 걸 이렇게 만나면, 어떤 선을 만나면 다시 올라간다. 그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가냐? 이건 반대죠. 이 지지라는 건 뭐냐면, 지지라는 것은 결국은 매수가 매도세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8년삼, 여기 지지에서는 8년삼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다. 그죠? 그게 세력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8년삼보다 많으니까 그게 지지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여기에 부딪혔을 때는 왜 다시 꺾이냐? 아까 반대죠. 여기 저항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때는 반대. 아까 있죠? 매도세가 매수세가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이렇게 선을 이어 놓은 이 선이 이게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저항선. 추세선 중에서 저항선이 되는 거고, 밑에 지지선을 쭉 연결해 놓은 이 선을 우리가 이 지지선이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어떤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항 맞고 떨어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랬을 때 저항이 뭐고 지지가 뭐냐? 그것은 힘으로 따지면 그때 매수세하고 매도세를 비교했을 때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게 되면 거기가 지지가 되는 거고, 이런 데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데 그 다음에 저항은 반대다. 매도세가 더 강하니까,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하락 추세로 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락 추세로 갈 때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하락 추세로 갈 때도 제가 얘기했죠. 하락 추세로 갈 때는 이게 이제 이게 고점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고점이 내려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쪽 저점도 내려간다. 그렇죠? 고점이 내려가니까 저점도 내려간다. 저점도. 그랬을 때 이때도 그냥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했죠. 반등을 한다. 그건 왜 그래요? 여기 했을 때는 이게 살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또 요 선을 만나면 다시 떨어진다. 떨어진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요 얘기도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이게 상승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상승이에요. 상승이고 이렇게 내려온 게 이게 이제 조정이죠. 제가 했던 조정 아니면 눌림 조정이고. 근데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승 추세 있을 때는 이렇게 상승하는 요 길이가 조정 길이보다 길고, 이 조정 길이보다 이 상승하는 길이가 길다.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길고, 그 다음에 이게 조정하는 이 폭보다 상승하는 폭이 컸고. 근데 이제 하락할 때는 반대다.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은 이제 이게 반등이다. 상승이 아니고 반등인데, 그래서 요 길이보다는 여기 있잖아요. 저항 맞고 떨어지는, 이게 저항 지지가 뭔지 제가 설명했으니까,
여기 맞고 떨어지면, 그러면 여기 반등하는 요 길이보다 여기 떨어지는 길이가 길고 반대죠. 그 다음 여기서 반등하는 길이보다 하락하는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항이 뭐냐, 지지가 뭐냐, 이렇게 이제 누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지지라는 것은 그 지지에서는 4년3이 8년3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저항이라는 것은 뭐냐, 그게 이제 상승 추세에서 저항이든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 저항이든 간에, 이 저항이라는 것은 반대로 매도세보다 강하다. 그건 뭐예요? 8년3이 4년3보다 많다.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 뭐고 지지가 뭔가 이걸 아셔야 된다. 우리가 추세를 이해하시려면 저항이 뭐고 지지가 뭐고 저항이 뭐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하락 추세 속에서도 요게 지지선이 되는 거죠. 지지선. 결국 내려가긴 했지만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고, 이 지지선을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항선, 요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 지지선은 별로 의미가 없죠. 어차피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중요한 것은 요 저항선이 중요한 게, 어차피 이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거니까 저항. 그렇지만 상승 추세에서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저항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저항선이 아니고 이 지지선이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는 결국 이 저점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이 고점이 내려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좀 가시겠죠? 보면.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자, 그런데 이게 보면 특히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추세가 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투자자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에서 그 RSI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투자자한테 고점권을 잡으려면 상승 추세로 가던 것이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렇게 바뀌고, 하락 추세로 가던 것이 상승 추세로 바뀌고, 근데 상승 추세로 쭉 가던 것이 하락 추세로 바뀌고, 하락 추세로 쭉 가던 것이 상승 추세로 바뀌고, 그 타이밍을,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어떤 투자자가 판단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면 하락 추세로 내려오던 것이 어느 타이밍이 되면 이게 저항을 받고, 이 저항 아까 얘기했죠. 저항은 여기가 이제 8년삼이 많은 데가 4년삼보다 8년삼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 근데 이게 뚫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기 뚫고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또 거래량까지, 거래량까지 거래량까지 이렇게 크게 터지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요게 가서 맞고 떨어질 때는 이게 저항 역할을 하다가, 여기서 어떤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걸 돌파를 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내려오면 그때는 이 저항 역할을 했던 게 이 지지로 바뀐다. 지지로. 그래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요 타이밍 있잖아요. 요 타이밍. 그래서 여기를 맞고 올라가면서 여기 정고점을 넘어간 여기점이 되면은 이제 이게 앞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여기 이제 그림이 없는데 하락 추세로 쭉 내려오던 것이, 하락 추세 몇 개월을 걸쳐서 하락 추세 쭉 내려오던 것이 요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가 여기 큰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갔으면 이렇게 하락이 되는데, 여기 뚫고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이게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반대로 여기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제 요런 타이밍이면 이제 요런 데가 이 하락 추세로 오던 게 상승 추세로 바뀌는, 저희는 추세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오던 것이 이게 상승 추세로 종목이 이렇게 바뀌는 종목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상승 추세로 갈 종목이라면 이제 이럴 때 이제 저항과 그쪽 저항과 여기 거래량과 그다음에 여기 돌파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면서 이 전고점 넘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려면 이걸 계속 봐야죠. 이걸 한두 번 봐갖고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하나 찾으려면 오랫동안 봐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어떻게 안 보고 있다가 한두 번 보고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보면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처럼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여기서 지지를 했다. 그러니까 지지를 했다는 것은 살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 올라갔다가,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가려고 했으면 여기서 지지가 돼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제 상승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뚫고 내려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어떤 거래량을 이렇게 거래량을 만들면서 뚫고 내려오면,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내려올 때 지지 역할을 하던 것이, 지지 역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뚫고 간다는 거죠. 못 뚫고 가고, 왜냐면 여기서 돌파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때는 이게 지지 역할을 하던 게 여기서 반대로, 지지 역할을 하던 게 반대로 저항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뚫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뚫고 못 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같은 선이라고 해도 이 지지선 역할을 했던 이 선이 반대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앞에 같은 경우는 이 저항선 역할을 했던 것이 반대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이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된다. 관찰. 그래서 제가 앞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디스크를 줄이려면 이게 어떤 차트를 보면서 이게 확인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내더라도, 아니면 조금 더 비싸게 사거나 나중에 팔 때 조금 덜 비싸게 팔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이제 어떤 비용을 내는 거죠. 비용을. 아무튼 그랬을 때 저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바뀌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판단, 타이밍 판단을 해가는 게 중요한데, 결국 추세와 지지와 저항, 요것을 아셔야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종목을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앞에서 제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추세에서 보면 상승 추세 중에 있는 그 종목에서 지지와 저항이 계속 역할이 바뀐다는 얘기죠. 같은 선을 그려놔도, 이렇게 같은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봐도 이 종목이 지금 상승 추세 중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횡보를 끝내고 이게 상승 추세로 딱 돌아서고 나면, 이게 같은 선을 그려놓고 나더라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뚫고 올라왔더니 바로 못 뚫고, 왜냐면 이게 이제 저항이다. 이게 왜 저항이냐? 이게 8년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물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매물대라는 게 이렇게 저항이 많다는 얘기예요. 8년사이 많다는 게, 이제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으면 그 저항이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요 선을 지지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뚫고 돌파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잘 보시면 돌파해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크게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앞에 거래량보다 크게 거래량 나오면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저항, 앞에서는 이게 저항선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내려오려고 보면 이게 다시 여기서 딱 만나면, 일단 살려는 많다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지지가 된다. 지지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맞고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저항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저항이 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8년 사람이 많다. 그럼 8년 사람이 누구냐? 이게 개인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물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또 요 선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지선이죠. 지지선을 만나면 다시 돌아간다. 왜? 여기 오면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살려는 사람이. 여기서 살려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세력이겠죠.
그 세력이 사가지고 여기를 딱 돌파를 시켜 놓으면 그러면 다시 어떤 선이 딱 그어진다. 그 선을 그어놓고 면 여기 선을 받고 떨어진다. 그럼 이게 이제 저항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저항이냐? 여기 지금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막 파니까 그럼 다시 떨어졌다가 결국 또 요 선을 만나면 요 선을 딱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뭐예요? 여기서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세력이죠. 세력이 여기 사고, 그래서 여기 또 올라갈 때 요 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 여기 다시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앞에보다 거래량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 선을 딱 돌파해서 저항선을 돌파해서 나가면, 그러면 이 선이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요 선을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요 선이 뭐냐? 요 선, 여기 저항선이라는 거예요. 저항선. 이 저항선 누군가가 8년사에 많다는 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 이게 개인이죠. 개인. 이게 상승 추세 중인데 이런 데 가면 8년 사이 많다는 건 이게 누구예요? 이게 개인이죠. 개인. 이 개인은 왜 팔아요? 이게 원금 됐으니까 파는 거죠. 원금이거나 원금 근처 왔으니까. 수익 나서 판다기보다는 이제 원금 근처 오니까 앞에서 막 물려있던, 이 그림이 앞에 이제 앞에서 막 물려있던 개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또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저항선인데 지지 역할을 한다. 여기도 거래량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도 거래량 나오고, 이 거래량을 딱 치르면서 그냥 잘 보세요. 요 저항선을 뚫을 때 이 거래량이 앞에보다는 그러니까 두세 배 크잖아요. 이제 앞에보다 두세 배 크고 앞에 두세 배.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실어서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은 누군가가 많이 팔았지만 누군가 많이 샀다. 이게 누군가가 많이 샀다. 많이 산 많이 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많이 샀다. 누군가가 많이 샀다. 그게 누구냐? 누군가가 많이 샀다. 그게 누구냐? 그게 세력이죠. 보시면. 자, 근데 이제 하락 추세는 반대다. 이게 하락 추세로 어떤 종목이 들어서면 이제 이게 응용 문제죠. 이것은 어떤 종목이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접어들면 아까 제가 했던 이게 이제 고점이 낮아진다. 고점이 이렇게 고점이 또 낮아지고 여기서 고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같은 선을 그려놓고 봐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지지 역할을 했던 것이 여기서 다시 지지 역할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니, 올라갔으면 이게 이제 상승으로 바뀌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를 뚫고 내려갔다는 거죠. 뚫고 내려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앞에보다 크게 나오잖아요. 이게 뚫고 내려올 때, 그러면 이 선이 앞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지지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뚫고 내려가 버리면 이제는 이게 저항선이 된다는 거예요. 저항선. 그래서 여기를 가려고 하면 여기 뚫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저항선이 되니까, 저항선이.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이 크게 나온다. 저항선에서 막 떨어진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밑에서 다시 선이 그어진다. 밑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여기 이제 지지 역할을 하다가 또 역시 여기서 가려고 했으면 요 선을 맞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고 뚫고 내려오는데 여기도 역시 이렇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어서 뚫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 지지 역할을 하던 게 뚫고 내려와 버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항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요 선을 그리고 해석하면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추세선하고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어떤 종목의 어떤 추세를 판단해 가려면 결국 앞에 있잖아요. 이게 하락할 때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고점을 이은 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선 있잖아요. 이 저항선 이것을 쭉 그리면서 이 추세선과 이 저항선을 그리면서 이걸 계속 판단을 해가야 돼요. 판단을 해가야 된다. 자, 이런 훈련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런 판단을 이렇게 길게 하려면은 그저 이게 하락 추세를 이렇게 훈련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어떤 종목이 잘 굴러서 했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응? 전에는 추세를 몰라서 내가 이렇게 사서 들고 있었는데 이제 추세를 공부하고 나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하락 추세 중에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물타기에서 빨리 빠져나올 거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락 추세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한 종목 중에서 하락 추세, 특히 우량주 가지고, 저는 추세를 몰라서 그런 종목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제 추세를 공부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차트도 좀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추세를 좀 알고서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특히 우량주가 이게 하락 추세 중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종목, 또 어떤 종목 상담이니 어디니 가서 물어봐봐야 음,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종목 교체 얘기하면서 그 마지노선 마이너스 50%막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지와 저항이 뭔지 이렇게 이제 이 실제 종목 차트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지지와 저항에서도 이 힘의 세기가 중요해요. 강도라는 건 이게 힘의 세기예요. 힘의 세기. 강도 하면 좀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힘의 세기. 힘의 세기, 이게 지지의 힘의 세기, 이 어떤 저항의 힘의 세기, 지지의 힘의 세기가 힘의 세기가 세냐 약하냐, 그다음 저항의 힘의 세기가 세냐 약하냐, 이것을 분석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딱 차트의 흐름을 보고 지금 지지가 강한지 저항이 강한지, 그리고 앞으로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지지의 힘이 강할 건지 저항의 힘이 강할 건지, 그건 무슨 근거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판단을 해가고 어떤 그런 근거를 찾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본인들 희망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이게 근거라는 게 주관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트라는 건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려고 차트를 공부한 게 아니고, 우리 희망사항대로 하려고 차트를 공부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능하면 100%는 넣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판단해 가기 위해서 차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내 주관적인 걸 좀 줄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많이,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거래량이 클수록 이 힘이 강하다. 아까 제 앞에서 얘기했죠. 돌파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만큼 그때의 어떤 지지의 힘이 강하거나 아니면 저항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점 저점을 얘기할 때 앞에서 제가 이평선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점 저점을 얘기할 때 장기적인 고점 저점이 단기적인 고점 저점보다 강도가 세다. 그러니까 지지의 힘이 세든 아니면 저항의 힘이 세든, 그러니까 이평선으로 따지면 이 단기 이평선 있잖아요. 5이평선, 10이평선, 20이평선. 이게 단기 이평선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평선 설명드리면서 5이평선, 10이평선, 20이평선은 주로 개인들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평선이 그게 단기 이평선이고, 그래서 투자 자금이 작은 개인들의 심리, 개인들의 투자 심리에서 만들어지는 이평선이 그게 5이평선, 10이평선, 20이평선.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22평선이 깨졌다는 것은 그 개인들한테 굉장히 불안한 선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종목이, 그게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고점 저점에 대한 그 저항이든 지지든 그 선이, 그 힘이 단기적인 고점 저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지나 저항보다 힘이 세다. 그러니까 힘이 세다. 그 이게 여기서 장기적인 게 좀 막였는데, 아무튼 장기적인 고점 저점 선이 이평선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이평선 이게 장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122평, 62평선, 120평선, 242평선, 제가 얘기했던 152평선, 이런 것들, 이런 선들이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지 저항. 그러니까 이평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평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평선이라는 게 지금 설명드린 이평선을 통해서 이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지지가 뭐고 저항이 뭔지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평선을 만나면서 그게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것을 계속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보시면 이 고점 갔다가 내려올 때, 아니면 이 바닥권부터 올라갈 때,
이 바닥권부터 올라갈 때 이평선을 계속 이렇게 돌파하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 고점부터 내려오려면은 또 이평선을 계속 뚫고 내려와야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고점 저점이 여러 번 돌파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점이 됐든 고점이 됐든 계속 여러 번 돌파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를 뚫을 확률이 높아진다. 뚫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횡보 있잖아요. 횡보 구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횡보 구간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내려오던 것 같으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 내려온 것이 횡보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올랐다 내렸다 올라가면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이렇게 횡보를 한다는 얘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밑에를 계속 두드린다는 거, 두드린다 밑에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 번 두들기다 보면 이게 다시 깨져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내려오던 것이 이렇게 횡보 추세를 가면 이게 다시 깨지고 내릴 확률이, 여기서 물론 올라갈 확률 있고 내려갈 확률이 있지만, 확률로 보면 올라갈 확률보다는 이게 내려갈 확률이 크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를 두들긴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이렇게 아래를 계속 두들긴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 이게 지지죠, 지지. 이 지지선이 깨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반대로 이렇게 상승 중이던 것이, 상승 추세 중에 있는 것이 횡보를 한다는 얘기는, 반대가 되겠죠. 횡보를 하는 중에는 여기도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는데, 이런 경우는, 요런 경우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두들기는 것보다 여기 두들기는 거, 요게 의미가 있어요. 여기 위를 뚫으려고 계속 두들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두들기다 보면 이것도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갈 확률도 이렇게 확률이 있지만, 확률로 따지면 위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100% 그렇다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이게 밑에보다는 위를 뚫고 갈 확률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게 추세니까. 추세 중이니까. 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어렵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지와 저항과 추세, 그 다음에 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이 종목들, 이왕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종목들, 개별주든 우량주든 비트코인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추세를 쭉 보는데, 결국 이 추세를 이렇게 어떤 추세를 보고 어떤 답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같은 추세를 보더라도 그 본인들이,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자가 보냐에 따라서 그 선 긋는 것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한 종목이나 아니면 어떤 비트코인처럼 이런 것들을 좀 길게 1년, 2년 이렇게 길게 보면서, 그래서 이런 추세 판단을 자꾸 해봐야 그게 본인들이 이 추세 판단을 할 때 뭐가 중요한지.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차트에 대한 설명을 안 해드리고 계속 결과론적으로만 설명을 쭉 해드렸기 때문에 이게 막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잘 모르셨을 텐데, 제가 이제 그 이제 차트에 대해서 지금 몇 주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본인들 걸로 좀 만들어서 제가 2부에 설명드리는, 그렇죠,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제 저희가 포트폴리오 들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나 우량주나 개별주나, 아니면 저희가 안 들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중요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투자용으로 드렸던 알트코인 2개 있잖아요. 그거 안 끝났어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려도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지금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종목 제가 포기한 거 아닙니다. 그거까지 설명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알트코인들 지금 설명 안 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의미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는 거고, 또 제가 때가 되면 그 두 알트코인도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